예, 미 대선 국면에서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후보 간의 마지막 TV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저도 앞부분은 봤습니다만은 뒷부분은 이 방송 때문에 지금 화면만 계속 보고 있는데 표정만 봤을 때는 누가 현직 대통령이고 누가 도전자인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바이든이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지지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TV 토론에서 주요 좀 쟁점 그리고 여기서 좀 패가 많이 갈릴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번 그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6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국가 안전 보장 문제, 이제 지금부터는 저기 가족이라든지 인종, 그리고 조금 뒤에는 기후 변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왔고 자기는 경제 봉쇄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러스와도 충분히 훌륭하게 싸웠다고 트럼프는 강조했고요.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22만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가 헐뜯는 싸움은 아니었는데요. 두 번째 섹션인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서로 인신공격이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국격 장벽 건설이라든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은 그 러시아로부터 그 바이든이 주장한 대로 350만 불도 받지 않았고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아들이 월 그 5만 달러를 받았고요. 또 그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기업으로부터 현재 그 이메일 내용을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월급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힐러리의 이메일과 같은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야. 반면에 중국과 관련해서 자신은 철강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일자리를 지켜줬고 이런 정책과 관련된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인신공격하고 흑색전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그 특유의 좀 불만 섞인 표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바이든 후보도 역시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MBC 그 유튜브 채널 보면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도 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현재 미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된 상황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요, 중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는데요. 현재 상으로는 바이든이 8.9% 정도 앞서 있고요. 또 격전지에서는 3.9%로 좀 격차가 좀 축소된 편입니다. 하지만 폭스라든지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격전지에서 1에서 4%포인트까지 아주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번에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백인 기독교층이라든지 정력 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이 나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 상실감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는 이런 홍보 영상이 먹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종 간의 긴장이라든지 약탈, 방화가 고조되면서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플레이로 내세웠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미국 안에서는 좀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격전지 같은 경우에 그 대중 유세를 통해서 경제 문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2019년처럼 대선의 그 악몽이 민주당에 다시 들여지는 거 아니냐는 데자부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 11월 3일에 뽑는 선거인단을 확보를 해야 과반 이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확보를 해야 지금의 대선이 마무리까지도 별탈 없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인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접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538명의 선거인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270 그 토윈
닷컴이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는 대의원 후보와 관련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290표에서 265표로 좀 줄어들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63표에서 215표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까 현재 박빙 지역의 여론이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상으로는 트럼프는 55명의 선거인단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트럼프에게 격전지 6개 주가 표를 몰아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격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백인 고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지난 총선 때는 45%였지만 현재는 41%까지 4%포인트 정도 인구 구조 확산 줄어들었기 때문에 숨은 표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6개 주의 실업률이 공이 5%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8월달 실업률이 10.3%고요. 또 미네소타는 8.7,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7.4로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정선거단과를 막기 위해서 선거감시단이 트럼프가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게 무장단체를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무당파층 여론들 같은 경우는 69%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일 날 있었던 미시간주의 여주지사 납치 미수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납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한 현재 휘트머 지사에 대해서 도시를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력을 조장했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했던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예. 어쨌거나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선거인단 확보 전망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훨씬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후보로 있는 선거에서는 결과를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과연 진짜 대역전극이 가능은 할까라는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또 근데 혹자는 지난번과는 다른 건 지난번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샤이 트럼프라는 존재를 몰랐는데 이번엔 알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네, 이번 경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합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100여 곳 정도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역전 확률이 30%지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면은 애리조나라든지 텍사스, 조지아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에 격전지 플로리다를 비롯해서 펜실베니아, 위스콘, 미네소타 같은 쪽에서 역전극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트윗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계속 흑색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희생양을 또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앤소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방역 실패를 물어서 바보다, 재앙이다, 선동자라고 계속 공격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언론들이 공포심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성하고 있다면 비난하는 것도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TV 토론뿐만 아니라 2주 남은 여론전에서 계속 SNS를 통해서 상대방을 부패주의자 그리고 바이든은 범죄자라고 계속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의 분위기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전패를 당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쪽도 끝까지 안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좀 돌아가는 분위기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6곳 중에서 현재 바이든 같은 경우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3전 3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로리다가 공화당 쪽에 지금 기우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그리고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도 꼭 지켜야 되는데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백인 산업 노동자의 자손들이 한 40% 정도 유권자라고 합니다. 쉽게 표심을 열지 않는다는 점이 바이든에게 지금 고심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를 공략함과 동시에 이 지역의 여성들, 젊은 유권층들
그리고 그 유색 인종들에 대해 집중적인 그 광고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2주간 흑색 선전이라든지 비난전 여기에 바이든이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큰 데미지를 입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약간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일단 월가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걸로 좀 포커스를 잡고 뭔가 시나리오를 계속 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월가와 관련해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뭐 돈을 위해서라면은 뭐 영혼도 악마에게 팔 집단이라고 아주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월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승리 확률이 현재 87%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든의 줄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고객에게 보낸 그 뉴스 레터를 통해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블루 웨이브가 실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증세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했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경기 부양이 더 좋다면서 말을 180도 바꾸고 있고요. 아무래도 월가의 논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공화당이라는 통솔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라든지 기후변화 대책, 오바마 케어 확충, 그리고 교육제도와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좋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된다면 무역 전쟁과 관련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은 미국 경제 최고의 해라고 된다고 찬양할 정도고요. JP 모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승자 패자 기업들을 나열해서 민주당 정권의 아웃퍼폼 지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중국 관련주라든지 인프라, 토목, 재생에너지, 건강, 의료 관련주들이 굴뚝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방이 계속되는 한 미국 경제는 좋다는 이야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트럼프가 대선에서 그 승리를 한다면 월가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되는 게 월가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금융시장에는 호재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현재 미국의 금융 정보 포털 사이트인 인베스팅닷컴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대선까지 주시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트럼프가 재선이 확실하다는 게 개인 투자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65%는 트럼프 승리가 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든은 16%밖에 되지를 않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대선과 관련해서 투자가들이 볼 때는 경제 문제, 또 내후 주머니가 얼마나 더 돈이 두둑하게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투자가의 60% 같은 경우에 코로나는 하리케인과 같이 자연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투자가의 60%는 내년도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이번에 큰 폭의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미국 안에서도 예상이나 시나리오들이 각가지 좀 다른 갈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러면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 방향성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 그 9월 달부터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을 늘 경계해 왔는데요. 현재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거 전이 트럼프의 그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면서 달러화 하락뿐만 아니라 달러 그 자산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들고 미국인들도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현재 그 증권 거래세가 39%까지 인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매수보다는 앞으로 향후 매도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공간의 지배자인 가파에 대한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조사받는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진 공유 앱인 인스타그램
그리고 대화 앱인 그 왓츠 같은 경우는 서로 분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디지털 공간의 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는 기업을 분할하면은 아무래도 그 긴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뭐 더 이상 성장 기대가 가치를 창출시켜주지 못하지 않나고 보면서 디지털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 분위기가 좀 우세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GDP 성장률이 4.9%, 그러니까 해외 기관들의 전망치인 5.2에서 5.5보다는 낮게 나왔어도 그래도 V자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 주요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니까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다시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주시장에서는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GDP 성장률인데요. 연율 환산으로 보지 마시고요. 특히 직전 분기 대비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직전 대비로 보면 한 1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도 V자형 회복을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4분기에도 성장이 5에서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이 6억 3천만 명이 여행을 했고요. 이들이 쓴 연휴 기간에 쓴 소매나 외식 기업의 매출이 1조 6천억 조 위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달과 관련해서는 관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소비는 중국 GDP 성장률의 55%를 기여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IMF가 추계에 따르면은 올해는 1.9% 그리고 내년에는 8.2% V자형 경기 회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위엔화도 경기 회복에 맞춰서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위엔화 절상으로 인해서 대중국 수출 관련주들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전자 부품, 화장품과 같은 내수 수혜 기업들이 아마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2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14차 5개년 계획을 확정시키는 오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14억 인구의 잠재력을 이용해서 내수 기반 성장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로의 산업 고도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당분간 중국의 산업 정책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리나라 핵심 기업들의 수출도 11월부터는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역시 중국의 GDP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부품이나 자동차 업종, 수출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오중전후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과 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분위기 살펴보고 또 의미도 파악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